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날은 스텔라 루멘 홀딩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후반에 스텔라 이야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앱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파이페스트 2024년 요약 정리를 한 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는요, 맵 오브 파이 앱을 통해서 총 27,000개 상점이 파일을 결제로 받으면서 참여를 하였고요. 총 95만 명이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요약해 보면요. 그리고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페스트 관련 쇼츠 영상도 함께 올려주었는데요. 이 영상은 오른쪽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글로벌적으로 참여를 해주었고요. 예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파이로 받는 중개업체도 있었고, 여행 계획 및 예약 서비스, 그리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자동차 수리점 등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상품 기반 비즈니스로는 패션 부티크나 아시아식 바베큐 식당 또는 수제 공예품 매장이나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등등이 이 맵 오브 파이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활성 판매자 27,000곳, 그리고 테스트 판매자 28,000곳, 그래서 총 55,000개 이상의 판매자가 이 맵 오브 파이에 등록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95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이 맵 오브 파이를 통해서 지역 비즈니스를 탐색을 하였고요. 수천 건의 리뷰를 남겼으며 또 파이를 사용해서 쇼핑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이는 지난해 파이페스트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2만 1,000명의 파이오니어 대비 상당히 증가한 참여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국내 파이 생태계 같은 경우 오히려 맵 오브 파이 앱 참여도나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 국내 자체의 파이 생태계가 나름대로 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파이스토어 사이트를 보시면요, 이 사이트에만 462곳의 파이 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위치나 상품 설명, 리뷰까지 모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매장을 이용을 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이트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파파와 같은 커뮤니티 카페 등이 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파이 매장을 잘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는 맵 오브 파이 앱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더 사용이 불편할 수 있고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파이 앱과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할 수 없었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해외 유저들도 동일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접속 장애가 있던 타이밍에 파이 브라우저를 잠시 보시면요, 변화된 UI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의 앱의 위치나 폰트 등이 잠시 바뀐 것 외에도 눈에 띄는 부분은요, 하단의 보라색 버튼을 보면은 테스트넷이라는 워딩이 잠시 사라진 UI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준비함에 있어서 파이 브라우저 앱에 등록되고 있는 파이 앱들을 테스트넷 연결해서 메인넷 연결들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파이 코어팀이 파이 앱 개발자들에게 오픈 메인넷 준비를 위해서 최종 점검 요청을 하는 이메일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맵 오브 파이 앱은 처음으로 코어팀 정식 승인앱 마크를 받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각계의 요소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파이 브라우저 등의 내부적인 부분을 자주 체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이 앱의 프로필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있었죠. 이 계정을 하위 계정으로 신고하세요라는 이 셀프 리포트 기능이 화면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 기능은 파이오니어가 2개 이상의 계정을 잘못 생성하였을 때 자진해서 신고해서 이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유저들이 이런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비활성화 시키고 있는 바람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어팀에서는 이 기능을 화면에서 다시 롤백 시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기능 또한 함께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코어팀은 새롭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2자리 전화번호 변경 기능에 대해 빠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은 다음 중 하나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전화 코드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길이에 관계없이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전화번호에서 최대 2자리까지 숫자 변경이 가능하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2자리 변경을 여러 번 변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어팀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능도 다시 롤백 시켰습니다.
해당 기능이 다시 출시가 되면 파이오니어들은 최대 2자리 숫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 횟수와 상관없이 2자리 변경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는 국가 전화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수정사항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을 만든 시점으로 파이 마이그레이션은 멈춰져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 1일 마이그레이션이 10만 개를 넘어서는 엄청난 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13시간 전에 코어팀 지갑, GB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가 다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GABT 지갑에 파이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만간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도 주말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 패턴을 보면은 코어팀은 주말에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도 마이그레이션이 멈추게 될지는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 루멘이죠. XLM이 되겠는데요. 시총 100위권에 있는 코인 중에서 한 달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360%나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플 XRP가 194%, 그리고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 도지가 약 239%,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카르다노 에이다가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약 21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36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SEC의 게리 겐슬러가 내년 1월 자진해서 사임함을 밝혔고요. 그로 인해서 리플 XRP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또 리플과 커플링이 뒤에 움직이던 스텔라 루멘도 지금 반사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1차적인 펌핑에만 환호를 하기에는 우리가 스텔라를 너무 모르고 홀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후에는 스텔라 같은 경우 또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단기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라는 것은 미래는 더 오르겠지만은 현재는 살짝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차익 실현을 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스텔라 루멘이 어떤 코인인지를 좀 더 알고 홀딩을 하셔야 앞으로 좀 더 홀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스텔라 관해서는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스텔라 정보만 제가 모아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한 번씩 봐주셔도 그 내부적인 부분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원래 이 스텔라는 상당히 오래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드 맥켈럽이 리플에서 나와서 다시 설립한 코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5세대 코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당시 시총 순위가 한때 10위권 안에 있던 상당히 유망하던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화려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밀려났었습니다. 한때는 20위 밖까지 밀려났다가 최근에 이런 단기 펌핑을 가져옴으로써 시총 랭킹에서 다시 17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스텔라는 스텔라대로 따로 같이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고, 파이는 파이대로 초기 채굴을 하거나 같이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이 두 개의 프로젝트의 장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프로젝트를 초반에는 서로 엮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파이 프로젝트가 최초 설립될 당시 니콜라스나 청디아오, 빈센트 모두 스텔라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여해 왔음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스텔라 CEO 디넬 딕슨인데요. 스텔라의 생태계, 파이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스텔라와 파이를 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파이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져가고 있고 그 어떤 파트너십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된 후에 어떤 파트너십들을 만들어 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스텔라와 파이의 파트너십이 현재는 진행형이 아니더라도 연관을 계속 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요. 이 프로젝트가 모두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개발 코드 소스가 같기 때문에 호환성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텔라 위에서 개발을 하던 디앱들은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너무나 쉽게 파이로 넘어와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스텔라 위에서 투자를 받으며 개발 중인 이 GK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한 30일 정도만 주어진다면 스텔라 위에서 하던 개발을 파이 위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기도 했었습니다. 개발 코드가 같기 때문이죠. 또는 스텔라 위에서 NFT와 게임을 개발하던 라이트민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파이 위에서 여러가지 테스팅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파이체인몰 CEO 에드윈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텔라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보았을 때 이더리움에서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죠. 계정 추상화 기능이 스텔라에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파이가 오픈 맨넷이 되고요, 프로토콜의 발전이 있으면은 이 스텔라의 계정화 추상화가
파이에 도입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파이에서도 PCM 지갑처럼 매우 색다른 암호화폐 지갑 사용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스텔라의 장점이 파이에게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스텔라의 DF 프로젝트들이 파이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고 스텔라의 개발자들이 파이로 와서 새로운 생태계의 앱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스텔라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스텔라나 다른 타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커뮤니티와 실생활 거래 유틸리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장점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를 처음에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텔라의 경우 물론 지금은 차트를 보면서 어떤 기술적인 분석으로 상승 요인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단순히 리플과 스텔라의 시간일 뿐이다. 나중에는 조만간 하락할 수도 있다. 1차적인 펌핑이다 라고 우리가 결과를 내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펌핑만 보지 마시고요. 좀 더 오래 가지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스텔라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어떤 3분기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텔라 3분기 발표가 있었는데요. 블록체인 중 이 지갑과 트랜잭션을 보면요. 지갑 부분에서는 이더리움이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 3억 개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2위가 솔라나로 약 1억 2천만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3위가 폴리곤이고요. 4위가 수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가 스텔라고요. 약 900만 개 지갑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트랜잭션 수를 보면요. 1위가 솔라나로 약 25억 개의 트랜잭션이 3분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위가 수이로 약 7억 5천만 개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위가 스텔라인데요. 약 6억 5천만 개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활성화된 지갑이 증가를 해야 되고 실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거래가 증가를 해야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국가로 비유를 하자면 활성화된 지갑은 인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랜잭션은 국가의 경제활동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WA 시장을 보시면요. 국채 토큰화에서는 스텔라가 이더리움에 이어서 두 번째 쉐어를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WA 전체 마켓 쉐어에서는 스텔라가 이더리움, 솔라나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라의 RWA를 보시면요. 프랭클린 템플턴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스텔라 위에서 해당 펀드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당시 프랭클린 템플턴 CEO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스텔라의 장점으로는 수수료가 너무 저렴하고 빠르게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를 남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탈중앙화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포크가 발생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RWA 자산을 생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네트워크 또는 리스크 있는 네트워크로 여겨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블랙락이 이더리움 위에서 RWA 펀드를 출시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쉐어가 급격히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가 RWA 시장에서 미래는 어느 정도 쉐어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페이먼트 부분에서는 스텔라가 솔라나에 이어서 전체 블록체인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수수료는 스텔라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 시간을 보면요. 스텔라는 약 5.78초마다 블록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0.47초마다 블록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은 솔라나가 출시가 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안정적일까라는 얘기였는데요. 블록이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서 생성이 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최종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블록에 거래가 추가된 후에 그 거래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텔라는 0초의 최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더 신속하게 합의가 되고 영구적으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시간이 1초도 되지 않고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텔라 노드를 보면요. 티어 1 검증 노드는 23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노드는 47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텔라 3분기 보고서에서 온체인 데이터의 요약본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타 블록체인들에 비해서도 아직도 상당히 건강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탈중앙성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RWA 시장을 또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는 블록체인도 레거시 금융기관과 힘을 합쳐서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탈중앙성만을 외치기만 하면요. 이 확장성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스텔라가 아직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파이 관련 짧은 소식 그리고 스텔라의 현 상황 그리고 3분기 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